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5일 최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아들 문제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까지 모두를 강타하고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 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연세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의 그 입학 관련한 문서를 압수하려고 갔는데 그 문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들어간 것은 2018년 1학기입니다. 그런데 2017년 2학기 때는 응시를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문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학기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합격 당시에 면접 점수, 그 다음에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한 자료나 아니면 증빙 서류를 내놔라 했더니 연세대 관계자들이 그게 사라졌다라고 해서 그걸 찾느냐고 무려 9시간을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학교 규정에 따르면 일부 신문에는 보존기한이 4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5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18년 1학기 것은 불과 작년 거 아닙니까? 작년 거는 당연히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없어졌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누가 지시를 해서 없앤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놓은 것인지 이 부분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없어져서는 안 될 자료가 조국 장관 아들이 관련되니까 바로 없어졌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조국 장관 아들과 관련된 입시 서류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보면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거기 누가 있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있죠.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와 조국 수석은 그렇게 당시 민정수석은 그렇게 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하지 않다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해명으로서 나온 얘기고 친하지 않은 거와 또 다른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죠.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필이면 그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서 조국 장관의 아들 관련한 입시 문서가 없어졌다. 그것도 불합격한 건 있었는데 합격한 건 없다. 그럼 합격하는 과정에서 혹시 뭔 신가가 들통이 날까 우려한 누군가가 그 문서를 없애라 라고 지시했던 것이 아닌가. 이거는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검찰도 그런 정도의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9시간 찾았는데 없다고 합니다. 이 무슨 조화 속인가. 그러면 연세대라는 곳은 내부 규정 같은 건 모두 어기고 그 문서를 분실한 것인가? 알 길이 없죠. 어찌됐든 간에 망신살이 뻗치게 생겼습니다. 연세대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까지 드러나는 팩트만 가지고서도 그 문서를 없앴거나 분실하거나 여하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망신스럽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나가서 무슨 입시 부정 문제까지 연루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망신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물론 분실도 처벌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증거인멸을 했다면 그것도 처벌받아야 되지만 처벌의 강도는 입시 부정에 연루된 것보다는 덜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연세대가 이 문제로 망신살이 뻗치게 됐고 자 지금이라도 연세대가 그 문서를 어디에선가 찾아서 제출을 하면 그나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고려대 생명공학부 여기도 조국 장관의 딸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그거 입시 관련 서류는 보존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2010학년도에 입학했죠. 다 없앴습니다 라고 해서 그건 없앤 게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검찰이 당시 생명공학부 입학사정관들을 소환하고 그 다음에 관련한 사람들 진술을 들어보니까
5년 기한이 지나서 없앴다는 그 문서는 뭐 없앤 것이 맞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 목록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제출했다라고 한 걸 정리해 놓은 목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목록에 보니까 단국대 장영표 교수 밑에서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을 썼던, 그리고 거기에 제1저자로 등록됐고, 또 그 관련한 단국대 전산 서류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것처럼 박사로 기록됐던 그 조국 장관의 딸의 문서, 논문, 그게 제출돼 있다는 사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기록이 나오니까 일부 또 그쪽 옹호하는 평론가들은 아니 기록이 그렇게 돼 있던 거지 그게 뭐 반드시 제출했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기록이 남아있는 걸 우리가 중시하지, 거기에 무슨 어디에 누구 한 사람이 뭐라고 기록과 다른 얘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믿습니까? 법정에 가서도 깨질 논리입니다. 그런 식의 논리는 국민 보기에 민망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고려대도 망신스럽게 됐죠. 당장 총학생회나 이런 데서 이 입학 관련한 과정을 명쾌하게 규명해라 라고 촛불 집회도 하고 학교 측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문사학 고려대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려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졸업한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졸업한 학교가 이런 대학이었어? 아니 특정인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런 의심에 대해서 풀 책임은 검찰도 있지만 고려대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만 그러냐? 서울대도 그렇습니다. 우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2학기를 받았죠. 3학점 신청하고 2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은 관악회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관악회에서 주는 것은 반드시 추천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추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가 아니죠. 나는 추천 안 했다고 그러고 전부 다 발뺌을 하는 바람에 추천한 사람 없는 장학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무슨 유령 장학금처럼 됐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그거 추천했다고 무슨 엄벌을 받을 것도 아닌데 뭐 이만저만해서 추천했다고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추천해서 장학금 받은 거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오리발을 내미는 이런 태도, 이것이 명문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환경대학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잘 아시죠? 그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국 장관의 딸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아들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허위라는 강한 심증이 있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은 인턴을 실제로 했고 그 다음에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현재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드러난 건 4사람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 아들,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해서 그 논문 1저자로 등록해준 사람 기억나시죠? 단국대 장영표 교수, 그 사람 아들,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지금은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 요렇게 4사람의 인턴 증명서가 발급이 됐는데 이 인턴 증명서 발급 기록은 또 서울대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국 장관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그 사본이 있는데, 사본이 아니라 뭐 원본이라고 봐야죠. 있는데 그것이 미완성본입니다. 직인이 안 찍힌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PC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처음부터 이 PC에서 만들었으면. 근데 이 PC는 조국 장관이 학교에서 쓰던 거를 사용연한이 넘어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설령 학교에서 쓰던 거였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쓰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쓰던 거에서 어떻게 미완성본의 인턴 증명서가 나옵니까? 거기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인턴 증명서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것이라면 공익인권법센터의 사무국의 PC에서 그 인턴 증명서 원본 또는
미완성본이 나와야 정상이죠. 어찌됐든 간에 조국 장관의 설명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더 말이 안 되는 건 이건 뭐 명백하게 증거로 입증된 겁니다. 그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는 2009년 5월 15일에 법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제학술회의인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라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세미나에 하루 참석을 했다. 그랬더니 보름 인턴을 한 것처럼 인턴 증명서를 주더라. 근데 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조국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세미나에 오라고 해서 자기는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걸 갔다. 그랬더니 인턴 증명서를 주더라. 15일짜리. 이 학생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A 변호사라는 사람의 아들, 그 사람도 조국 장관이 직접 전화해서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직접 연루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은 자기는 전혀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아니면 조국 장관을 바로 그 학생들과 대질신문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는 그 학생들의 휴대전화 제출받아서 그 전화를 했는지 그것만 확인해도 금방 나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다 같이 연루된 그거 흔히 드라마에 나온 스카이캐슬이라고 하죠. 조국 태풍에 스카이캐슬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나라의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 또 실제 된 사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한 사람, 그 가족 때문에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상위 1, 2, 3위의 명문대학이 다 망신스럽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